여보 나왔어요. 엄마, 거기서 아빠 만나고 잘 다녀와요. 며느리가 정성껏 적어준 포스트잇. 따뜻한 생강대추차가 담긴 보온병. 그날 아침 나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시어머니였습니다. 이 따뜻한 차 한 잔이 내 사형 선고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눈발이 휘날리는 산소 앞, 이명자는 장갑 낀 손으로 차가운 묘비를 쓸어내렸다. 칼바람이 뺨을 핥히고 숨을 쉴 때마다 하얀 입김이 흩어졌다. 73, 남편 강태호가 떠난 지 어느덧 3년째. 매년 이맘때면 명자는 혼자서 이산소를 찾았다. 아들 내외는 늘 바쁘다고 했다. 처음엔 섭섭했지만 이제는 그러려니 했다. 여보, 올해도 혼자 왔어요. 민수가 바쁘대요. 회사 일 때문에. 연지도 애 봐야 한다고. 명자는 쓸쓸하게 웃었다. 남편 살아있을 때는 달랐다. 명절마다 온 가족이 모여 고기 굽고 손자 재롱 보고 그랬는데 이제는 전화 한 통도 뜸해졌다. 당신 보고 싶어서 왔어요. 요즘 무릎이 시큰시큰해서 올해가 마지막 일지도 모른다 싶더라고. 명자는 묘비에 새겨진 남편의 이름을 손끝으로 천천히 훑쳤다. 강태호. 43해를 함께 산 남자. 말은 퉁명스러워도 단 한 번도 명자 손에 물 묻히는 걸 못 봤던 남자. 당신 떠나고 내가 얼마나 허전했는지 몰라요. 밥을 해도 혼자, 텔레비전을 봐도 혼자. 한밤중에 화장실 가다 넘어져도 일으켜줄 사람이 없어. 명자의 눈가가 붉어졌다. 그래도 민수가 있으니까 버텼어요. 우리 아들 당신 닮아서 속 깊잖아요. 말은 없어도 엄마 챙기는 거 나는 다 알아요. 명자는 품에서 보온병을 꺼냈다. 스테인리스 보온병에 샛노란 포스트잇이 붙어 있었다. 오늘 아침 며느리 연지가 손수 챙겨준 것이었다. 어머니, 이거 생강대추차예요. 산소 가시면 춥잖아요. 새벽 6시. 부엌에서 달그락거리는 소리에 명자는 눈을 떴다. 거실로 나가보니 며느리 연지가 앞치마를 두르고 냄비 앞에 서 있었다. 생강향이 집 안가득 퍼져 있었다. 아이고, 연지야. 이 추운 새벽에 웬일이니? 어머니, 오늘 아버님 산소 가신다고 하셨잖아요. 따뜻한 거 드시고 가셔야죠. 산바람이 얼마나 매서운데요. 명자는 가슴이 뭉클했다. 요즘 세상에 이런 며느리가 어디 있을까? 28배 시집와서 올해로 7년 차. 처음엔 도시 여자라 시어머니 모시는 법을 모르나 싶었는데 해가 갈수록 살뜰해졌다. 작년 명자 생일 때는 새벽부터 미역국을 끓여줬고 재작년 명자가 감기로 드러누웠을 때는 열흘 동안 죽을 쑤어 날랐다. 고맙다, 연지야. 네 같은 며느리 둬서 내가 복받았어. 친정어머니도 이렇게까지 안 해줬다. 에이, 어머니. 당연한 건데요. 어머니가 저한테 얼마나 잘해주셨는데요. 시집와서 구박 한 번 안 받고 이렇게 좋은 시어머니 만난 게 제가 복받은 거죠. 연지가 수줍게 웃으며 보온병에 차를 담았다. 그 모습을 보며 명자는 속으로 생각했다. 내가 사람 보는 눈이 있었어. 처음 민수가 연지를 데려왔을 때 한눈에 알아봤다. 이 아이는 착한 아이다. 우리 민수를 잘 돌봐줄 아이다. 그때 민수가 방에서 나왔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다. 밤새 야근했나 보다. 명자는 그렇게 생각했다. 엄마, 오늘 회사에 중요한 미팅이 있어서 정말 죄송해요. 다음에는 꼭 같이 갈게요. 민수의 눈이 붉어졌다. 명자는 아들의 어깨를 토닥였다. 아이고, 울긴. 다 큰 남자가.
엄마 혼자서도 잘 다녀온다. 네 일이 중요하지. 어디 늙은이 따라다니는 게 일이냐? 엄마, 정말 죄송해요. 이거 차비하고 간식 사드세요. 민수가 건넨 5만 원권 2장. 명자는 코끝이 찡해졌다. 아들이 미안해하는 게 너무 안쓰러웠다. 아이고 됐다. 네 벌어서 네 쓰지. 엄마한테는 왜 줘? 엄마가 돈 없는 줄 아니? 받으세요, 엄마. 엄마한테 드리는 건 당연한 거죠. 제가 번 돈으로 엄마한테 맛있는 거 사드리는 게 소원이에요. 명자는 돈을 받아들며 속으로 생각했다. 그래, 내 자식은 다르다. 텔레비전에서는 맨날 불효자식 이야기만 나오는데 우리 민수 내외는 다르다. 정말 다르다. 연지가 포스트잇에 무언가를 적어 보온병에 붙였다. 어머니, 이거 읽어보세요. 명자가 포스트잇을 들여다봤다. 며느리의 동글동글한 글씨체. 엄마, 거기서 아빠 잘 다녀와요. 명자의 눈에서 눈물이 핑 돌았다. 아이고, 우리 연지. 어쩜 이렇게 마음 씀씀이가 곱니다. 아버님이 하늘에서 기다리고 계실 거예요. 어머니 오시는 거 보시면 얼마나 좋아하실까. 명자는 연지의 손을 꼭 잡았다. 이렇게 착한 며느리를 어디서 구했을까? 전생에 나라를 구했나 보다. 민수야, 네 아버지한테 니들 자랑 좀 하고 올게. 이렇게 좋은 자식들 뒀다고. 사실 명자는 자식들에게 돈을 쉽게 주는 편이 아니었다. 평생 허리띠 졸라매고 모은 재산이었다. 강남 이면도로 코너에 있는 4층짜리 건물, 시세로 50억. 여기에 본인 사망보험금까지 합치면 60억이 넘는 돈이었다. 이 건물이 어떤 건물인데? 새벽 4시 노량진 시장 바닥에서 생선 비린내 맡아가며 밤에는 포장마차 불 앞에서 허리 한번 못 펴고 모은 피 같은 돈이야. 손톱이 다 빠지고 무릎 연골이 닳아 없어지도록 일해서 올린 내 목숨줄이라고. 명자는 독백하듯 중얼거렸다. 25년을 악착같이 벌었다. 남편이 당신 좀 쉬어라고 할 때도 죽으면 쉬지라고 받아치며 모은 돈이었다. 그래서 아들 내외에게도 엄격했다. 네 힘으로 벌어라. 엄마 돈 받아 먹으면 평생 그 벌은 못 고친다. 민수는 서운해했지만 명자는 그게 아들을 위한 길이라 믿었다. 내가 죽으면 다 네 거다. 그때까지만 참아라. 하지만 그 믿음은 처참한 배신으로 돌아왔다. 여보, 우리 아들 내외가 아침부터 이렇게 챙겨줬어요. 명자는 묘비 앞에 앉아 보온병을 꺼내 들었다. 노란 포스트잇에 며느리의 동글동글한 글씨가 적혀 있었다. 엄마, 거기서 아빠 만나고 잘 다녀와요. 명자는 그 글귀를 몇 번이고 다시 읽었다. 읽을수록 가슴이 따뜻해졌다. 들었어요, 여보? 아빠 만나고 오래요. 우리 연지가 이렇게 센스가 있어. 당신 살아있을 때 연지 참 예뻐했잖아요. 딸 같다고. 맞아요, 연지는 딸이에요. 내 딸이에요. 명자는 보온병 뚜껑을 열었다. 따스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다. 생강향과 대추향이 칼바람 속에서 포근하게 퍼졌다. 당신도 한잔해요. 마음으로. 명자는 컵에 차를 따라 한 모금 마셨다. 달큼하고 알싸한 게 몸속으로 스며드는 것 같았다. 얼었던 손끝이 녹아내리는 기분이었다. 아, 맛있다. 우리 연지 솜씨가 날로 느네. 당신도 맛봐요, 여보. 명자는 2번째 컵을 따라 단숨에 마셨다. 따뜻함이 식도를 타고 내려가는 순간이었다. 이상했다. 따뜻함이 아니라 뭔가 이질적인 열감이었다. 위장이 뜨거워지더니 갑자기 뒤틀리기 시작했다. 명자는 배를 움켜쥐었다. 머리가 핑 돌았다. 눈앞이 뿌옇게 흐려졌다. 뭐지? 왜 이러지? 다리에 힘이 풀렸다.
명자는 비석을 잡으려 손을 뻗었지만 손가락이 말을 듣지 않았다. 몸이 옆으로 기울더니 그대로 눈밭 위로 쓰러졌다. 보. 의식이 아득해졌다. 시야 가장자리부터 검게 물들기 시작했다. 마지막으로 본 것은 하늘에서 내리는 하얀 눈송이들, 그리고 손에서 미끄러져 나간 보온병이 눈밭 위를 굴러가는 모습. 보온병에서 흘러나온 차가 하얀 눈 위에 번졌다. 기묘하게 탁한 빛깔이었다. 그 시각 40km 떨어진 아파트. 여보, 건배하자. 우리의 새 출발을 위해. 크리스털 와인잔이 부딪히는 맑은 소리. 김현진은 붉은 와인을 한 모금 머금으며 남편 강민수를 바라봤다. 민수의 얼굴에도 미소가 번져 있었다. 됐어. 이제 진짜 끝났어. 민수가 소파에 몸을 기대며 말했다. 연지가 민수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시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받은 보험금 10억, 그거 다 어디 갔는지 알아? 뭘 물어봐. 네가 주식으로 8억 날리고 나도 좀 쓰고. 근데 시어머니가 진짜 너무하지 않아? 건물이 50억인데 아들한테 사업자금 1억도 안 빌려줘? 명절 용돈이 50만 원? 고등학생도 그것보다 많이 받겠다. 연지의 목소리에 도끼가 서렸다. 우리가 뭘 잘못한 게 있어? 그냥 좀 빌려달라고 했을 뿐인데. 결국엔 다 우리 거 될 돈인데 왜 그렇게 쥐어짜면서 안 줘? 우리 보고 뭘 어쩌라고? 민수가 와인잔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한 거지. 엄마가 돌아가시면 건물 50억에 보험금 10억. 60억이야. 나 하나 있는 자식한테 다 오는 거야. 경찰한테는 뭐라고 했어? 아침에 잠깐 마실 나간다고 했는데 안 돌아오신다고. 치매 초기 증상 있으셨다고 해뒀어. 경찰은 치매 노인 배회로 처리할 거야. 산속에서 길 잃고 헤매다 동사. 자연스럽지? 연지가 코웃음을 쳤다. 내가 그 차에 뭘 넣었는지 알아? 뭔데? 수면 유도제하고 근이완제. 약국에서 파는 거라 추적도 안 돼. 그거 마시면 몽롱해지다가 스르르 잠들어. 이 날씨에 밖에서 잠들면 저체온증. 자연사야, 자연사. 민수가 연지의 볼에 입을 맞췄다. 역시 내 와이프. 머리 하나는 끝내줘. 아버지 때도 이 방법이 통했으니까. 연지가 나직이 말했다. 3년 전에도 똑같이 했잖아. 아버지 건강검진 받으러 가시기 전날 내가 드린 대추차에. 쉿. 민수가 연지의 입술에 손가락을 가져다 댔다. 그 얘기는 하지 마. 이제 둘 다 없으니까 우리만 알면 돼. 알리바이도 완벽해. 우리는 집에서 영화 보고 있었어. 넷플릭스 시청 기록까지 남아있고. 이제 그 지긋지긋한 어머니 소리 안 해도 되는 거지? 응. 우리 이제 자유야. 두 사람은 다시 잔을 부딪혔다. 창밖으로 눈발이 거세게 휘날리고 있었다. 사람 살려. 누가 쓰러졌어요. 등산복 차림의 중년 남성이 산소 쪽에서 뛰어내려왔다. 그의 뒤로 하얀 눈밭 위에 검은 점 하나가 보였다. 쓰러진 사람이었다. 여보세요? 119예요? 장지산 공원묘원 앞이에요. 할머니 한 분이 쓰러지셨어요. 숨은 쉬는데 의식이 없어요. 빨리 와주세요. 구급대원들이 도착했을 때 이명자의 체온은 섭씨 34도까지 떨어져 있었다. 입술은 시퍼렇게 질려 있었고 맥박은 겨우 느껴질 정도였다. 저체온증의 의식 소실. 빠르게 이송합니다. 구급차 사이렌을 울리며 산길을 내려갔다. 명자의 손에서 떨어진 보온병은 눈밭 위에 나뒹굴고 있었다. 노란 포스트잇이 바람에 팔랑거렸다. 엄마, 거기서 아빠 만나고 잘 다녀와요. 비, 비, 비. 심장 모니터의 단조로운 소리가 중환자실을 채웠다. 이명자는
하얀 시트 위에 누워 있었다. 온몸에 관이 꽂혀 있었고 산소 마스크가 얼굴을 덮고 있었다. 의사가 고개를 저으며 간호사에게 말했다. 혈압이 계속 떨어지고 있어. 오늘 밤이 고비야. 보호자 연락됐어? 신원 확인 중이에요. 소지품에서 신분증은 나왔는데 명자의 의식은 깊은 어둠 속을 헤매고 있었다. 차갑고 고요하고 끝이 없는 어둠. 그때였다. 명자야. 익숙한 목소리가 어둠을 갈랐다. 명자는 소스라치게 놀라며 고개를 들었다. 희뿌연 안개 너머로 한 남자가 서 있었다. 여보. 강태호였다. 3년 전 세상을 떠난 남편이 생전 그 모습 그대로 거기 서 있었다. 여보. 명자가 달려가려 했다. 하지만 다리가 움직이지 않았다. 남편은 손을 내밀었지만 닿을 듯 닿지 않았다. 나 데려가줘요. 당신 없이 사는 거 이제 지쳤어요. 3년 동안 혼자 얼마나 외로웠는지 알아요? 안 돼. 태호의 목소리가 단호했다. 당신 아직 오면 안 돼. 왜요? 나도 이제 갈래요. 당신 옆에 있을래요. 저 괴물들이 있잖아. 태호의 눈이 붉게 물들었다. 아니, 피눈물이었다. 태호가 피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저 괴물들이 당신 잡아먹으려고 벼르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당신을 받아줘? 당신까지 여기 오면 저놈들이 완전 범죄 성공하는 거야. 괴물이라니. 누구 말이에요? 태호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민수. 그리고 그년. 명자는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무슨 소리예요? 내가 왜 죽은 줄 알아? 태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놈들이 나한테도 그랬어. 나도 당했어. 건강검진 받으러 가기 전날 며느리가 정성껏 끓여줬다던 대추차. 그거 마시고 쓰러졌어. 거짓말. 당신이 마신 그 차, 내가 마신 것과 똑같아. 나도 그렇게 갔어. 명자의 눈앞이 하얘졌다. 그럴 리가 없어. 내 아들이 내 뱃속에서 나온 자식이 설마. 어서 돌아가. 태호가 명자의 어깨를 세게 밀었다. 돌아가서 저놈들 벌 줘. 나 대신, 당신 대신 아주 호되게 벌 주고. 그러고 나서 천천히 와. 좋은 소식만 가지고 와. 여보, 어서 가. 태호의 절규와 함께 세상이 뒤집혔다. 할머니 깨어나셨어요. 명자가 눈을 떴다. 형광등 불빛이 눈을 찔렀다. 온몸이 천근만근이었지만 의식은 칼날처럼 또렷했다. 여기가 어디야? 병원이에요, 할머니. 산소에서 쓰러지셨다가 다른 분이 발견해서 119로 이송됐어요. 정말 다행이에요. 조금만 늦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간호사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명자의 얼굴은 돌처럼 굳어 있었다. 꿈이 아니었다. 남편의 말이 귓가에 생생했다. 저놈들이 나한테도 그랬어. 명자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옆 테이블을 봤다. 자신의 소지품이 비닐봉지에 담겨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 찌그러진 보온병이 놓여 있었다. 할머니, 보호자분 연락처 아세요? 경찰에서 신원 확인하고 연락드리려고. 연락하지 마. 명자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다. 네, 내 가족한테 연락하지 마. 내가 여기 있다는 거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돼. 간호사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다. 할머니, 무슨 일이? 대신 한 사람한테만 연락해줘. 명자는 떨리는 손으로 지갑에서 낡은 명함 한 장을 꺼냈다. 박정훈, 행운보험 부산지점. 이 사람한테만 연락해. 다른 사람은 절대 안 돼. 2시간 후 병원 복도를 급히 걸어오는 남자가 있었다. 30대 중반, 깔끔한 정장 차림.
박정훈이었다. 어머니. 정훈이 병실 문을 열고 들어섰다. 명자는 침대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산소에서 쓰러지셨다면서요? 명자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정훈은 명자의 눈빛을 보고 숨이 멎는 것 같았다. 5년을 알고 지낸 어머니였지만 이런 눈빛은 처음이었다. 차갑고 날카롭고 무언가 단단히 결심한 사람의 눈. 정훈아, 문 닫아. 정훈이 조용히 문을 닫았다. 어머니, 대체 무슨...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너 이상하다고 그랬지? 정훈의 표정이 굳어졌다. 3년 전 강태호 회장이 갑자기 쓰러져 세상을 떠났을 때 정훈은 장례식장에서 뭔가 이상한 느낌을 받았었다. 어머니, 보십시오. 며느님이 약국에서 수면 유도제 대량으로 사는 CCTV입니다. 그리고 이건 아드님 음성입니다. 정훈이 태블릿을 내밀었다. 녹음기 속 민수의 목소리가 차갑게 흘러나왔다. 이번 건 깔끔하게 끝났다. 다음은 엄마 차례다. 명자는 두 주먹을 꽉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다. 나 좀 도와줘. 저것들 내 손으로 벌줄 거야. 남편 목까지. 그날 밤 명자는 병원을 빠져나왔다. 정훈이 준비한 차가 후문에 대기하고 있었다. 목적지는 도심 외곽의 작은 오피스텔. 정훈이 급하게 계약한 안전가옥이었다. 어머니, 여기서 당분간 지내세요. 주소는 아무도 몰라요. 정훈은 명자의 태블릿 PC를 설정해 주었다. 명자의 본가에 설치된 홈카메라와 연동했다. 화면이 켜지자 명자의 거실이 보였다. 드디어 끝났다. 자유야. 김연지가 팔을 벌리며 거실을 돌아다니고 있었다. 강민수는 소파에 누워 맥주를 마시고 있었다. 연지가 거실 한쪽에 모셔둔 아버지의 영정 사진을 툭 쳐서 넘어뜨렸다. 이것도 치워. 볼 때마다 기분 나빠. 이제 둘 다 없으니까 볼 필요도 없잖아. 연지가 비웃으며 영정 사진을 발로 툭 찼다. 민수가 낄낄거리며 맞장구를 쳤다. 맞아, 저거 눈에 거슬렸어. 새 액자 사서 우리 사진 넣자. 명자는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봤다. 분노가 슬픔을 집어삼켰다. 그래, 아주 잘한다. 실컷 해라. 너희가 하는 거 내 눈에 다 담아둘 테니까. 명자는 화면을 껐다. 더 이상 볼 필요가 없었다. 토요일. 거기서 끝낸다. 토요일. 장례식장 VIP실. 어머님, 어머님. 김연지의 울음소리가 빈소를 가득 채웠다. 그녀는 영정 사진 앞에 무릎을 꿇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죽을 죄를 졌어요. 연지가 바닥에 이마를 찌우며 절을 올렸다. 강민수 역시 울음을 터뜨렸다. 엄마, 엄마, 불효자입니다. 조문객들이 눈시울을 붉혔다. 바로 그때였다. 기익. 장례식장 입구에 육중한 나무 문이 천천히 열렸다. 문가에는 박정훈의 팔에 의지한 채 창백하지만 분명히 살아 숨쉬는 이명자가 서 있었다. 강민수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다. 김연지는 입을 벌린 채 굳어버렸다. 어머님. 연지가 비명 같은 울음을 터뜨리며 달려나갔다. 살아계셨어요. 기적이에요. 민수도 정신을 차리고 달려와 어머니의 다리를 붙잡고 무릎을 꿇었다. 엄마, 엄마, 살아계셨구나. 조문객들이 탄성과 박수가 터져나왔다. 명자는 아들과 며느리의 품에 갇힌 채 그 끔찍한 박수 소리를 들었다. 명자가 입을 열었다. 그래, 니들 말대로 아빠 만나고 왔다. 근데 아빠가 그러더라. 니들 죄가 너무 커서 벌 좀 주고 나중에 오라고.
명자는 민수의 손을 매몰차게 뿌리치고 단상 위로 걸어갔다. 마이크를 집어들었다. 다들 잠깐만 이쪽 봐주세요. 정훈이 빔 프로젝터를 켰다. 흰 벽면에 영상이 떠올랐다. 드디어 끝났다. 자유야. 화면 속 연지가 영정사진을 발로 차고 민수가 이제 둘 다 없으니까 볼 필요도 없잖아라고 비웃는 장면이 적나라하게 재생됐다. 아버지 때도 이 방법이 통했으니까. 3년 전에도 똑같이 했잖아. 아버지 건강검진 받으러 가시기 전날 내가 드린 대추차에 장내가 얼어붙었다. 명자가 품속에서 찌그러진 보온병을 꺼내 단상 위에 쾅 내려놓았다. 이거 며느리가 정성껏 챙겨준 생강 대추차입니다. 여기 뭐라고 썼는지 아십니까? 엄마 거기서 아빠 만나고 잘 다녀와요. 좌중이 숨을 삼켰다. 너희 내가 산소에 갈 줄 어떻게 알고 보온병에 아빠 만나라고 적었어? 처음부터 내가 거기서 죽을 줄 알았으니까 그렇게 쓴 거 아니야? 바로 그때 장례식장 입구로 형사들이 들이닥쳤다. 강민수 씨, 김현지 씨. 두 분을 존속살해 및 존속살해 미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아니에요. 다 민수가 시킨 거예요. 뭐야 이년아. 네가 약 구해왔잖아. 두 사람은 서로의 죄를 폭로하며 추악한 진흙탕 싸움을 벌이기 시작했다. 형사들이 두 사람에게 수갑을 채웠다. 명자가 마이크를 다시 들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나 죽으면 유산 60억 받을 생각이었지? 어제 유언장 다 바꿨다. 전 재산 사회 환원. 너희한테는 단돈 1원도 안 간다. 민수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엄마, 나한테 엄마라고 부르지 마. 난 오늘부로 자식이 없어. 너희는 철창 안에서 내가 그 돈으로 잘 먹고 잘 사는 꼴 평생 지켜봐라. 일주일 후 맑게 갠 하늘. 명자는 다시 남편의 묘소를 찾았다. 따스한 겨울 햇살이 비석을 부드럽게 감싸고 있었다. 여보, 나 다녀왔어. 저것들 경찰에 갔어. 당신 죽인 것까지 다 밝혀졌어. 명자는 쓴웃음을 지었다. 유언장도 다 바꿨어. 저놈들한테는 단돈 1원도 안 가. 전부 사회에 환원해. 저것들이 그렇게 탐내던 건물, 보험금 다 없어. 명자는 잠시 말을 멈췄다. 눈시울이 붉어졌다. 근데 있잖아, 여보. 저게 내 뱃속에서 나온 자식이라는 게. 그게 제일 아파. 눈물 한 방울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명자는 한참을 울다 눈물을 닦았다. 나 이제 혼자 잘 살게. 당신 보험금이랑 내 건물로 좋은 일 많이 하면서 맛있는 것도 먹고 여행도 다니고. 명자는 비석을 향해 깊이 절을 올렸다. 그리고 몸을 돌려 산길을 내려가기 시작했다. 햇살 속으로 명자의 뒷모습이 천천히 사라져갔다.